이번 사연은 집에 들어와 살던 아주버님에게 전부 얘기하고 내보내게 되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착한 분이라서 무리 없이 잘 해결된 것 같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과 같이 살게 된 지 4개월이 된 유부녀입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이고요. 경기도에 공단이 많은 시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 아이랑 세 식구가 원룸에서 월세 살다가 회사 사원 아파트에 운 좋게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형이 경기도 다른 시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같이 살고 싶다고 전화를 했고 남편이 저와 상의도 하지 않고 바로 오케이해서 화가 많이 났었어요. 아주버님과의 합가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좋게 지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사형제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딸을 출산한 날에 아주버님이 일하다가 조퇴해서 저희 동네로 달려와서 병원비 결제해 주셨고 조카 출산을 축하한다며 한박 웃음을 지어서 저도 너무 뿌듯했고 정말 좋은 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버님은 쭉 좋은 분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살면서 나쁜 감정이 쌓이기 전까지는요. 남편은 주간 야간 근무가 한 주씩 바뀌고 아주버님은 2주씩 주간 야간 근무가 바뀌는 사이클입니다. 밤낮으로 집이 비워지는 시간이 없고요. 낮에 아주버님이 집에 있으면 남편은 일하는 시간이 되고 밤에 남편이 퇴근하면 아주버님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고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지나면 한 달에 한 주 정도 둘이 주간 야간 근무가 맞아서 낮에 집이 비게 되는 주가 생겨요. 하루 12시간 일주일 뿐이지만 그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게 되고 드디어 자유시간이 생기는 거죠. 둘 중에 한 명이 야간 근무를 할 때 낮에 아이랑 마음대로 말도 크게 못하고 잠자다가 깰까봐 설거지도 미뤄두고 딸과 조용히 놉니다. 그러다가 출근 시간에 맞춰서 밥 차려서 출근시키고 그리고 2시간 뒤에 다른 한 명이 퇴근해서 들어와요. 그게 남편이든 아주버님이든 주간이든 야간이든지요. 제 일과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야간 근무할 때는 집에서 밥 먹고 출근을 하고 나머지 끼니는 회사에서 해결하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버님이에요.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아주버님 식사 차리는 문제고요. 아주버님은 밥을 꼭 집에서 먹었어요. 남편에게도 안 차려주던 아침밥을 새벽 5시 반쯤에 2주간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 후에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밥을 차리고 야간일 가실 때 출근 전에 차려드렸습니다. 제가 밥을 안 차려드리면 냉장고에 반찬, 국, 찌개거리 다 있는데도 자기 손으로 꺼내서 먹는 법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살림이라 조심스럽고 불편해서 안 꺼내 먹나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제가 차려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주버님이 집에 있을 때는 식사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도 있으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 세 식구만 살 때는 외식이나 음식 배달비 합쳐도 식비 얼마 안 들어갔어요. 먹는 거 아낀 적 없이 다 먹어도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입맛 까다로운 아주버님이 들어온 후에 밥 차려드리고 반찬 신경 쓰다 보니 외식도 안 하게 되고 배달도 줄였는데 순수 식비만 40만 원이 넘게 들어가더군요. 아무리 반찬을 잘해드려도 입맛에 안 맞으면 남은 반찬은 버리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만 늘어나게 되니 밥 차리기가 싫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니께도 반찬 투정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는 대놓고 반찬 투정은 못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남기는 것으로 시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밥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들어온 지 보름 만에 제 뱃속에 둘째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만 마셔도 토하게 돼서 생수를 사다 마셔야 했는데 아주버님이 신경 쓰여서 코와 입을 틀어막고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집에서 밥하면 그 냄새에도 구역질이 올라오니 반찬 만드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요. 반찬 가게에서 사와서 상에 올리면 아주버님은 그것도 손을 잘 안 대서 거의 다 갖다 버렸고요. 아주버님은 입맛에 맞는 반찬이 있으면 밥을 2공기 먹고 마음에 안 들면 밥 1공기도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남편의 형이니 성의껏 해드리고 싶은 생각에 마음 다잡고 좋아하시는 반찬 사오고 신경 쓰면서 좋은 감정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같이 산지 얼마 되지 않아 게임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온라인 게임을 추천했어요. 남편은 게임을 좋아하지만 좀 하다 보면 머리 아프다고 금세 관두거든요. 그런데 형이랑 같은 게임을 하다 보니 아주 중독이 되어 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잠잘 때도 오토 돌려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컴퓨터 켜놓고 나가고
형에게 게임 얘기하고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는 둘째 입덧하느라 걸을 힘도 없는데 두 형제가 게임에 미쳐서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물만 마셔도 토하는 마누라는 자기 형 밥 차려주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주말이 되면 형제가 하루 종일 컴퓨터 켠 상태에서 서로 게임 얘기만 하고 있으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화장실에서 구토하는데 남편은 제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에 미쳐 있으니 소외감 느끼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아주버님이랑 같이 살면서 반찬 신경 쓰고 있는데 둘이서 게임질까지 하고 있으니 짜증이 쌓일 대로 쌓여서 남편에게 엄청 화를 냈죠. 아주버님 없을 때요. 게임 좀 그만하라고 울고 소리 질러 봤지만 대충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다시 게임을 하더라고요. 아주버님과 같이 산지 얼마 안 됐으니 큰 문제 만들지 않고 어지간한 것은 다 참고 넘어가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첫째 임신 때 저에게 참 자상했어요. 지금도 게임만 빼면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입니다. 집안일 다 하고 아이 기저귀도 척척 갈아주고 분유 타서 재워주니 저는 그런 모습이 참 고맙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주말에 나가지도 않고 게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서 첫째랑 친정에 가서 좀 지내다 올까 생각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상처받아 우울해지니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3달을 참으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고 지냈어요. 임신했으니 제 친구를 집에 불러서 놀면 좋겠지만 아주버님이 집에 계실 때도 있으니 부르기도 어렵고 큰맘 먹고 밖에서 만나다가도 아주버님 밥 차려드릴 시간 되면 서둘러서 집에 들어가야 해서 참 불편했고요. 그래서 친구도 잘 못 만나고 집에서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의무감으로 이렇게 했는지 의문입니다. 입덧 때문에 예민해져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입덧이 끝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덧이 끝나니 제 머릿속은 냉정해지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 두 형제의 게임질, 식사 차리는 문제로 쌓인 불만을 언제 터뜨릴지 벼르고 있다가 남편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되었고 그 틈을 타서 아주버님이 있는 자리에서 남편과 악을 쓰며 싸웠어요. 아주버님은 처음에는 싸우지 말라고 말리더니 제가 멈추질 않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있건 말건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선 넘는 말은 안 했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고 따졌고 남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그 뒤로도 변한 건 없더라고요. 남편은 노력하겠다고 변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싸우기 전이나 후나 1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입덧이 끝나서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남편을 조금 더 이해해주고 싶었고 나는 임산부이니 남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에게는 악감정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망정 게임을 소개해서 가정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으니까 형만 이 집에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연말에 열흘간 무급 휴가를 받게 되었는데 휴가가 시작되기도 전에 남편이 형이랑 집에서 게임만 할 생각을 하니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지 3일째 되는 날 남편이 자기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진짜 모르냐. 당신이 집에서 게임만 할 것 같아. 그 생각만 하면 미쳐버릴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러면 게임 시간을 정해놓고 하겠다고 하면서 벽에 붙여놨어요. 아주버님이 집안에서 돌아다니다가 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동생은 게임 줄이려고 마음먹고 있으니 동생 부추기고 분탕질하지 말라는 의미였죠.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관리비 공과금 등이 나왔는데 가스비는 3달이나 밀렸고 인터넷 뱅킹하면서 공과금을 이체하다 보니 통장 잔고는 얼마 안 남은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워낙 없이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월세에서 벗어난 기념으로 적금도 들고 자유통장에 적은 금액이지만 돈 늘어가는 재미로 살았는데 아주버님이 같이 산 이후로 은근 돈이 많이 나가는 게 보이더군요. 게임질하면서 전기세가 더 나오고 식비도 더 나오는데 아주버님은 첫 달에 저에게 10만원 준 이후로 아예 입 씻고 삽니다. 제가 은행 가서 범칙금 낼 일이 있는데 용돈으로 쓰라고 3만원 주더라고요. 아주버님은 10만원씩 생활비 주기로 했는데 첫 달만 내고 입 씻는 걸 보니 우리가 방 3칸짜리 사택에 살고 있으니 월세비도 굳었고 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첫 달에 10만원 내고 동생 부부와 살면서 밥도 안 차리는 형, 정말 사람 맞나 싶었어요.
형 차 주차비가 매달 6만 원이 나오고 방에 보일러 돌리고 밥 먹고 씻고 전기 쓰는 거 생각하면 매달 30만 원 이상은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야박하고 눈치 없는 형 아닌가요? 남편에게 우리 둘째 낳으면 어떻게 살려고 하냐? 지금도 우리 딸 예쁜 옷 한 벌 못 사줬고 물려받을 수 있는 건 다 물려받아서 쓰는데 당신은 신용카드 한 장 주고 소비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살고 있다. 지갑에 현금 넣고 다닌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언제 투정 부린 적 있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이 독립을 하거나 생활비를 많이 내거나 결정할 차례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사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과 같이 사는 스트레스를 미주알고주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그저 듣고 공감해 주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아들 편이겠다 생각했죠. 그래도 저 4달간 크게 스트레스 받은 게 2가지 있다. 식사 문제와 게임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시어머니께 얘기했어요. 시어머니는 형제가 그렇게 같이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이러면 집안 분란 일으키는 며느리가 된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을 듣고 확실하게 마음속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아주버님이 주간 근무하고 오는 날에 저녁 차려드리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이 첫째 낳고 병원비 계산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원룸에서 셋이 살다가 방 3개짜리 사택이 당첨되어 살게 되어 너무 좋았고 아주버님이 와서 사셔도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단 나와 상의하지 않고 대답한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참았다. 난 아주버님이 경우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아주버님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입덧하면서 내 밥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아주버님 반찬 신경 썼다. 어쩌다가 밖에서 친구 만나게 되면 아주버님 식사하고 출근해야 하니 차만 마시고 서둘러서 집에 왔다. 이것저것 잘 먹는 남편과는 달리 식성이 까다로운 아주버님 입맛에 맞는 반찬 하느라 힘들었고 나름 맛있다는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와서 차려냈지만 아주버님 기준에는 거의 다 불합격이었나 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께 차린 음식 거의 다 버리는 기분 아냐고 내 기분이 어떨지 생각은 해봤냐고 했더니 자기가 바로 한 반찬을 먹어 버릇해서 그렇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 둘 키우면서 더 정신이 없을 텐데 아주버님 식사 챙겨드리는 일은 못할 것 같다 했거든요. 집밥이 시원찮으면 밖에서 사드시고 와도 좋지 않냐고 했더니 자기도 수입이 적은 편이라 아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이런 말 치사해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저희에게 생활비를 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혹시 자취했을 때보다 돈이 굳어서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실 그렇대요. 형제간에 이렇게 의지하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말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집에 돈 굳히러 오셨느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사회생활하는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눈치가 너무 없는 것 같다. 애기 아빠에게 게임이나 가르쳐서 우리 싸우는 거 보고도 그 게임을 놓지 못하고 있냐고 했더니 게임을 못 끊는 거는 땡땡이 의지인데 왜 자기에게 그러냐고 아주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게임 시간 줄이기로 약속했으니 또 게임으로 자극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와 같이 살 경우 생활비 30만 원 이상은 주셔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생각해본다고 했고 다음날 다시 마주 앉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동생 집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산 것 같다. 다시 방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면 둘째 조카가 태어나니 자기가 신경 쓰이게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어머니가 전화해서 한 소리 하셨다고 많이 생각해봤다고 4달간 재수씨가 애쓴 거 알고 있고 고마운 거 아는데 표현하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갔다며 재수씨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고 정말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미리 조카에게 주는 거라고 하면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기는 딸린 식구가 없으니 땡땡이보다는 돈이 덜 들고 있는데 형답게 굴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하면서요. 주신 돈은 고맙게 받겠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회사 근처 원룸을 다시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서 구해지는 대로 바로 나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큰소리 안 나고 해결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아주버님이 못 오게 막았어야 했는데 4개월간 저도 너무 힘들었네요. 참으면 병이 되는데 제가 너무 미련했던 것 같네요. 진작 말할 걸 그랬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진작 말했어야죠. 참 철없는 형제네요. 쓰니님도 참으면 호구로 안다는 걸 느끼셨을 테니 인생 능력치가 하나 업그레이드 되셨네요. 착하셔서 좀 오래 걸린 거라 생각합니다.